강한대학교 하수연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 진행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발표집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이 두 문제의 성격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두 문제 중 창의인성 문제는 어느 것이겠습니까? 네. 아마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창의인성 교육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목적으로 하면서 도덕성 함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고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성 교육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거나 혹은 그 내용 방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크게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두 요소를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는 부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떠한 이론과 또 하나는 창의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건강한 인성 그러니까 창의성과 인성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인성 그 자체가 하나다라고 보는 입장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창의인성은 하나의 능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창의성과 인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인성이 부각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창의성이 부각된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이에 저는 창의인성은 창의성과 인성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 발표회장에서 저는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인성은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독립된 하위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기행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하나하나는 달리 내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창의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창의성 따로 인성 따로가 아니라 외부로 발현될 때는 창의성과 인성이 하나로 통합된 어떠한 현상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보면 창의성은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 요구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면 인성은 상황 적응을 요구하는 어떠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인성 특성은 기존 생각을 유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된 인성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직된 인성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그리고 아울러 잘못된 사고 습관은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사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창의적 사고 기법의 함량이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직된 인성 탈피를 위해서 마인드 바디 브리징 툴과 그리고 습관적 사고 탈피를 위해서 생각 자성을 활용하는 마인드 바디 브리징 기반 생각 자성 활용 창의인성 함양 방안 정립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인드 바디 브리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 루프로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락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I 시스템 루프로 들어가느냐, 내추럴 루프로 들어가느냐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 시스템 루프로 들어가면 마음과 몸이 작동하는 방법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기능적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추럴 루프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통합된 마음과 몸 상태 그래서 자유로운 기능이 작동해서 창의적인 사고 그래서 창의적 인성 혹은 창의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인간의 사고는 I 시스템 혹은
내추럴 루프 이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지 절대 두 방향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에서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I 시스템 루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통합해서 내추럴 루프로 들어가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추구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시스템이 뭔지 이 I 시스템에서의 사고 특성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I 시스템은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체제와 유사한 신체를 조절하는 체제로 I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I 시스템 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은 긴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은 어수선하고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시스템을 그러면 뭐가 작동시켰냐? 그거는 이제 클라크와 클라크는 requir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구사항인데 당신과 세상이 어떻게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이 어수선하고 긴장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requirement를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자기 마음이야. 혹은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requirement 1과 2 중에서 어느 게 I 시스템을 작동시키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절대 내가 별거 아니네.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근데 2번을 이렇게 하는 순간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하는 그 requirement 때문에 우리의 I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I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requirement다라고 이 모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ment가 충족될 때는 우리는 natural loop로 들어가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데 미충족되는 상황에서는 스토리라인, 디프레서, 픽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환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연속적 생각. 저 사람은 그냥 단지 저에게 그냥 싫은 말 한마디 했을 텐데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I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디프레스와 픽서 이런 순환 구조인데요. 디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 자기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픽서는 고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클라크와 클라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래 그렇지 뭐 내가 원래 못났으니까 하고 자기의 과거부터 있었던 어떤 실패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데 픽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래 나는 내가 능력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현상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굉장히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단계를 픽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나의 몸은 긴장 그리고 이제 나의 마음은 어수선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I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내추럴 루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도한 I 시스템의 초기 신호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Breaching Awareness Practice와 Dot Labeling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초기 신호를 인식해서 내가 requirement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 지도를 구성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스토리라인을 인식하고 디프레스와 픽서 사이클을 인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requirement를
인식하고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거절을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라라는 거죠. 그리고 I 시스템을 대적하지 말고 이거 나 너무 지금 I 시스템 빠진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 그것을 관망하면서 그 친구가 되도록 이렇게 클라크와 클라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우리의 신체는 긴장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I 시스템과 친구가 될 때는 내 몸이 상쾌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바디 브리징 툴의 대표적인 게 브리징 어웨어니스 프랙티스와 소트 레이블링이라고 봤을 때, 앞에 부분은 우리가 너무 그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지만 말고 나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활성화시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내 손끝에 어떤 느낌을 느끼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소트 레이블링은 그냥 그 생각은 그 생각일 뿐이라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생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I 시스템을 조용히 시키고 오히려 나의 생각의 그릇을 조금 확대하면서 자유로운 사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된다라는 거죠. 예, 다음 생각 자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생각 자석은 매폰 모형이라는 창의인성 모형에서 도출된 이론입니다. 예, 매폰 모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고, 창의성 어떤 도구들이 많은데 실은 이 매폰 모형은 창의인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 인간의 인성적 특성으로 네 가지, 민감성, 도전성, 융통성, 유창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인의 사고 활동으로서 시간적 사고와 공간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공간적 사고에서 생각 자석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인의 행동 특성으로 사고 결과는 신기성, 독창성, 정교성, 유용성. 그래서 생각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인성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러한 것들은 따라온다라고 보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 자석은 크게 이렇게 7가지 생각 자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초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고의 흐름을 관장하는 것이 초인지입니다. 그래서 초인지는 목적성을 가지고 타이자, 그래서 I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하기 사고는 다양한 측면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사고로 유추와 역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더하기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빼기 사고는 더하기 사고, 브레인스토밍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나에게 유용한 아이디어냐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선택한 제거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빼기 사고입니다. 다음 나누기 사고는 우리 대상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볼 때 모든 대상들이 그 대상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 이런 존재예요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숨어있는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게 이제 나누기 사고고 추상화 사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곱하기 사고는 그렇게 범주화된 아이디어들을요 결합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로 형상화하는 게 곱하기 사고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바디 브리징 기반과 해서 생각 자석 활용 창의성 함량 교육 방안으로 저는 이렇게 모형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제 그 큰 어떤 흐름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I 시스템에 들어갈 때 초기 긴장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는 1차 생각 지도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1차 생각 지도를 마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생각 지도는 타원을 그리고 그 속에 주제를 적고
생각을요 빠르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나의 신체 긴장 정도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런 어떤 긴장 해소 활동들이 바로 마인드 바디 브리징이고 그 어떤 도구 툴들이 아래 위로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긴장해서 해방하게 되면 나는 이제 탈자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사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긴장해서 해방될 때 우리가 이 단계에서 2차 생각 지도 단계에서 생각 자석과 2차 생각 지도를 이제 한번 결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보는데요. 자, 생각 자석은 7가지 생각 자석의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봐가 아니라 이런 7가지 것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방법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엄니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요런 틀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제 훈련이 되겠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것이 자동화되어서 내가 창의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직접 활용할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 기준은요, 신비하냐, 독창적이냐, 정교적이냐, 유용하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용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사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현실 적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참으로 문제되는 게 사고 훈련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실현 창의성 교육은 내적 과정에서 시작되더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관찰 가능한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것들이 창의성으로 발현되더라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단순히 사고 교육과 도덕 덕목 교육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인관계 및 대물관계에서 자신의 경직된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경직된 생각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생각을 하도록 하는 마인드 바디 브리징 이론의 구체적 사고방법으로 생각 자성을 활용하면 창의인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는 여기서 오늘 발표를 넘어서 학제강 융합 이제 의과대학에서 하는 부분들 함께해서 저는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이 기회에 이어나갈까 합니다. 이제 그 대상의 그 연구들이 이제 PTSD를 겪는 대상자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 또는 이제 호기심이 들었던 분야는 과연 PTSD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로 여러 가지 진행되었던 그런 연구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PTSD를 겪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 특성들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론들이 실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창의 인성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특성들이 있는지가 첫 번째였고, 만약에 창의 인성 교육이라면 기존에 나왔던 선행 연구를 보니까 이제 그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창의 인성이 지금 많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었던데, 지금 그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하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아인지 아니면 초중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이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하 교수님께서 일반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제 PTSD 같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연령대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했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초창기
거기에 모델을 개발하시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귀한 연구가 될 수 있고 잘만 이것이 모델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그 다양하게 또 광범위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제 좋은 연구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이제 검증돼야 되는 게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는 지금 초기 단계이고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학에서는 더욱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이번 발표에서 그냥 논문에 심는 게 아니고 발표를 통해서 제가 보다 연구하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대상으로 한 군인들을 가지고 치료했던 클라크 의사들이 이제 치료했던 그 모형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두 다 그런 어떤 잠재적인 요인은 가지고 있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이제 그런 어떤 R 시스템과 내추럴 루프 시스템을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상담 심리 전공하신 분들도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오늘 첫 발을 디디는 연구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실험 대상 연령은 뭐 유아냐 제가 유아교육하기 때문에 유아냐 혹은 초등이냐 대학생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규정 내리지는 않았으나 상인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 인성의 특성은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어떤 특정 연령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이론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유아 전문가들은 유아 쪽에, 초등은 초등 쪽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번 해봅니다.